자, 지금부터 이제 DNS의 내부 구조랄까요? 이 메커니즘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서 클라이언트로서만 인터넷을 사용한 경우에는 여기 이후에는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서버를 운영하는 일종의 생산자가 된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알면 많은 것들이 이해될 것이고 덜 혼란스러울 겁니다. 다소 어렵긴 하지만요. 충분히 뭐랄까 이 공부를 하는 고충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DNS의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DNS 서버가 한 대가 있는데요. 자, 이 한 대가 하는 역할을 크게 분리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서버로 사용할 컴퓨터가 자신의 이름과 IP를 제출해서 등록하는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로 사용되는 컴퓨터가 어떤 이름을 물어보면 알려주는 것. 즉, 도메인에 대한 IP를 기억하는 기능과 그리고 물어보면 알려주는 기능을 갖는 기계가 한 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DNS 서버는 전 세계에 한 대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한 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수천 대에서 수만 대의 DNS 서버가 흩어져 있어서 서로 분산되고 협력하는 걸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인터넷을 IP를 기억하지 않고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자,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은 이 도메인의 주소 뒤에는 점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웹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메인 네임을 적고 그 뒤에다 점을 찍어 보세요. 문제없이 잘 동작할 겁니다. 점은 특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는 것일 뿐 점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에서 이 각각의 부분마다 이름이 있어요. 한번 이름을 따져볼까요? 자, 이 점은 가장 최상위에 있다고 해서 얘를 루트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루트 도메인 밑에는 닷컴이 있는데 저 닷컴을 뭐라고 하냐면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도메인이라고 해서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닷컴 말고도 .net, 또 co.kr 또는 kr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탑 레벨 도메인입니다. 그리고 탑 레벨 도메인 아래에는 이렇게 example과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저걸 뭐라고 하냐면 세컨드 레벨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컨드 레벨 도메인 밑에 있는 저 블로그라고 하는 저 부분을 이제 세컨드 레벨 도메인 아래에 있다고 해서 서브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이런 명칭을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이 눈에 잘 보이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도메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려면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도메인에 있는 각각의 부분들은 그 각각의 부분들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서버 컴퓨터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지금 컴퓨터가 4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각각이 DNS 서버들이에요. 기능도 완전히 똑같은데 그것들이 전담하는 파트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루트 도메인을 담당하는 DNS 서버는 그 하위라고 할 수 있는 탑 레벨 도메인을 담당하는 서버들의 목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탑 레벨을 담당하는 DNS 서버들은 세컨드 레벨을 담당하는 서버들을 알고 있고요. 세컨드 레벨을 담당하는 DNS는 서브 도메인을 담당하는 DNS들의 목록과 IP 주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즉, 상위가 하위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루트는 세컨드 레벨을 알지 못합니다. 탑 레벨은 서브 레벨을 알지 못해요. 그냥 자기 직속,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직속 하위 부서, 하위 파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컴퓨터가 blog.example.com이라고 하는 주소를 조회해서 저 주소의 IP 주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 IP 주소는 결국에는 누가 알고 있냐면 여기 있는 서브 도메인을 전담하고 있는 저 DNS 서버가 blog.example.com의 IP 주소를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전 세계 수만 대, 수십만 대의 네임 서버에서 자기가 필요한 IP를 이 컴퓨터가 알고 있다는 걸 한 방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루트 네임 서버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컴퓨터라고 정확하진 않은 표현인데 치면은 최소한 모든 컴퓨터들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루트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루트 네임 서버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네임 서버예요. 자, 그러면 이 루트 네임 서버는 blog.example.com이라는 도메인의 IP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나 모르겠는데 저거는 주소가 com으로 끝나니까 탑 레벨이 com이니까 com의 com을 전담하는 네임 서버들의 IP를 내가 알려줄게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탑 레벨 DNS 서버에게 물어봐요. 근데 탑 레벨 DNS 서버는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대답하냐면 잘 모르겠는데 내가 example.com을 전담하는 네임 서버의 IP를 알려줄게 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다시 누구한테 가겠어요? 최종적으로 서브 도메인을 전담하고 있는 네임 서버에게 접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컴퓨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IP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컴퓨터는 자신이 원하는 IP, 원하는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전 세계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임 서버들이 서로가 협력하면서 또 계층적으로 알려주는 걸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IP 주소를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도메인 네임의 구조, 또 각 부분의 명칭, 그리고 각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서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